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식이섬유를 먹어도 변비가 생기는 사람. 많이들 생각하시죠?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좀 이 변비를 좀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식이섬유를 찾아서, 야채를 찾아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웬걸 오히려 더 심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10분 이상 앉아 있으신 분들이 시간이 길게 지속이 되면 나중에 치질까지 생겨서 또 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식이섬유를 먹어도 변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를 오늘 짤막하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장내 미생물의 수가 부족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맞아요.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안 하던 짓 하면은 숟가락 빨리 놓는다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장속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야채를 자주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야채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그 식이섬유를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구성이 다양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골고루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쉬운 예시로 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어치워서 활동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얘를 먹어치워서 활동할 수 있는 군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군대의 수가 적다 보면 어때요?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만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떠한 시간? 분해를 시키는 시간, 연동을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장 속 미생물의 환경 속에서 미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 얼마나 풍부한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식이섬유를 잘 분해할 수 있는지 분해할 수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충분히 변이 만들어지거나 변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식이섬유를 섭취하지를 않은 겁니다. 성인 평균 하루 1일 식이섬유 권장량, 섭취 평균량이 25g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개인 생활 환경이나 장속 환경에 따라서 섭취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평상시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구마 100g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이섬유가 3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25g을 맞추려면 고구마를 몇 개 먹어야 돼요? 8개를 먹어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꾸준하게 고구마를 8개 먹는 수치의 식이섬유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식이섬유 섭취에 부족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항상 뭐든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이 섭취했었을 때는 어때요?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2가지를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섭취가 무너지거나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버렸다, 혹은 너무나 많은 식이섬유의 섭취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식이섬유의 성질이 어때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장 속에서 변이 너무 크게 만들어졌어. 이러면 어때요? 되려 장 점막을 압박해서 복통이 생길 수가 있거나, 변이 나오고 싶은데 식이섬유가 분해되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동운동이 또 미생물도 많지 않아서 연동운동이 잘 안 돼서 통과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네? 이러니까 어때요? 장 속에서 변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다시 대장에서 수분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서 빼내죠. 이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딱한 변을 볼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드실 때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섭취가 너무 불규칙했어 라고 하시면은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몸에다가 습관을 들여놔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용량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 식이섬유를 먹고 내가 소화가 제일 잘 되기 위해선 내가 자주 먹거나 혹은 먹으려고 하는 야채 종류를 발효된 식품으로 드셔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효된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내 몸에 친화적이고 미생물에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먹는다고 미생물이 바로 정착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마지막 팁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이유와 별개로 마지막 팁이 되겠는데, 식이섬유를 먹고 이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힘을 얻을 때는 다량의 미네랄과 그리고 다량의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해서 수분 섭취라든지 과일 종류를 좀 같이 드셔주시면 식이섬유를 먹고 나서 복부 폐만감이나 불편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 6가지가 주를 이루는 음식을 챙겨주시면은 속 불편함, 변비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변비를 해결하고 싶으시다고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군대가 다양해질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는 습관을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